자, 미분의 끝입니다, 이제. 이거 예제 몇 개나 되냐? 예제가 왜 5개나 되냐? 일단은, 방금 전에 했던 게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이라는 단원이었다면, 방부등식의 활용, 미분에 대한 방부등식의 활용이었다면, 이제 그 미분 파트에서도, 그리고 적분 파트에서도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원 내용입니다. 속도라는 말을 사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거는 언제? 물리 시간에. 물리 시간에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도랑 속력의 차이. 질량과 아니다. 무게와 질량의 차이. 이런 거. 근데 사실 무게랑 질량의 차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별 얘기하지 않아요. 무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킬로그램 중 이렇게 표현하고요. 질량은 그냥 킬로그램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다. 중력 가속도라고는 표현도 안 하죠. 중력 상수를 곱한다라고 보통 표현할 거예요. 그 G라고 하는 9.8m/s 제곱인데 어쨌든 머신이에요. 그런 거. 그러면 근본적으로 물어봅시다. 무게와 질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질량은 고유한 값이고 무게는 고유하지 않은 값이에요. 말고요. 더 정확한 거예요. 그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그럼 속도랑 가속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력 상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중력 가속도예요. 그럼 속력, 중력 가속도. 속도는 뭐고 가속도는 뭐예요? 정말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니네가 운동장 트랙이 한 바퀴가 되겠다? 얘를 돌아. 사람이 이제 달려라. 그래서 이게 숑 하고 달려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 그래서 400m를 달리는데 2분이 걸렸다고 합시다. 1분은 너무 대단한 아이니까 2분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분당 200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속도는 얼마게요? 0이에요. 뭔 차이일까? 속도는요. 속도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말해요. 얘 이런 거 그림 본 적 있을걸? 그래서 시간, 거리. 이거 물리 시간에 본 적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지.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시간, 뭐 속력,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속도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하세요. 물리에서 배운 거랑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속도가 뭐라고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보통은 그러면 그 위치라고 하는 애는 위치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위아래로도 변할 수 있고 앞뒤로도 이렇게 좌우로 변할 수도 있고 앞뒤로 변할 수도 있을 거야. 그 두 개를 복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거 가지고 노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자동차를 뒤로 이렇게 쭉 당기면 드르르륵 해갖고 이게 딱 놓으면 뭐예요? 앞으로 그냥 쭉 가죠. 그럼 걔는 결국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밖에 못하는 애인 거예요. 그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몇 차원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1차원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얘가 0차원이고요. 차원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dimension 줄여서 D.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애가
1차원. 그럼 면이라고 하는 게 X축, Y축 두 개가 합쳐진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공간이 되겠죠. 그죠? 입체가 되겠죠? 그래서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그거. 얘가 3D죠. 그럼 4D는 뭐예요? 진짜 이 그지 같은 영화관에서 우리는 4D로 뭐 영화를 보여준다 뭐 의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마요. 이거 어디서 정의를 했냐면요. 옛날 먼 옛날에 먼 옛날은 아니고요. 한 200년 전까지는요. 점을 뭐라고 정의할게요?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것.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것. 교점, 접점 같은 그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걸 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선을 뭐라고 정의할게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를 선이라고 정의했었어요. 그러면 면은 뭐라고 정의할까요? 공간과 공간이 그러니까 입체도형과 입체도형이 만나서 생기는 거. 그럼 얘를 뭐라고 정의해요? 공간 그 입체도형을? 그건 또 따로 개인적으로 정의하겠죠. 근데 그게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정의해요? 이제는 선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점들이 뭐야? 혹은 점들이 지난 자취. 그죠? 그 다음에 면은요? 선이 지난 자취. 그럼 공간은요? 면이 지난 자취. 그러면 4D는 뭐예요? 공간이 지난 자취. 그럼 5D는 뭐예요? 그 4D라는 그 무언가가 지난 자취. 로 해서 11차원까지 설명을 해요. 그 11차원이라고 얘기해. 이것도 갑자기 잡소리가 또 시작되는데 11차원이라고 하는 게 그 중력파 속도 때문에 생겼대요. 대차원이라고 해서 11차원까지 보통 이야기해요. 촉근이론이나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하는데요. 그 통합이론? 약간 그런 통일장 이론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구상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힘을 가진 네 가지가 뭐였더라? 강력, 양력, 핵력, 중력이었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강력, 양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힘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센데 그거에 얘네들에 비해서 중력은 너무너무 비효율적으로 약하더래. 막말로 중력이 정말 세면요. 우리는 이미 한 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야? 블랙홀 같은 건가? 그리고 지구는 순식간에 태양에 끌려가고 남았겠죠. 아니면은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태양이 저기 별이 되어서 보일랑 말랑 할 쯤이 돼야지 그 태양의 거리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됐을 거야. 근데 중력이 이상하게 그 나머지 모든 기본적인 힘들 중에서 제일 약하더래.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중력의 차이점이 뭘까를 가정해서 그 가설로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중력은 모든 차원에서 힘이 작용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중력은 3차원 그 이후에 4차원, 5차원, 6차원이라는 그 큰 차원에서도 그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니네 물리 배우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빛은 그 광원이라고 하는 그 빛의 세기, 럭스라고 하는 그거가 혹은 전자기장이라고 해서 전자기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더라도 중력은 이상하게 약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 5제곱, 6제곱 하다 보니까 그걸 차원 하나하나 생각했을 때 한 11제곱, 12제곱 정도 했더니 그게 아다리가 맞더래. 그래서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은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대차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거 실제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재밌지 않아? 과학? 공부가 아니면 재밌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런 거에 되게 혹해가지고 핵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었다니까. 근데 난 물리가 싫더라고요. 자, 그럼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가 있냐면 얘는 방향성을 가져요. 방향을 포함해서 속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의 변화가 여기 A 위치에 있던 애가 B 위치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5m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
A 위치에 있던 애가 B 위치로 5m만큼 이동했다를 다른 말로 하면 오른쪽으로 5m만큼 갔어요 라고 방향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이거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이라는 말 대신에 플러스 방향은 플러스라는 걸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5m만큼 이동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만약에 어떤 C라는 애가 여기쯤에 있다, C라고 하는 애가 있고 얘는 7m 정도가 차이가 난대. 그러면은 A에서 C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왼쪽 방향으로 7m. 다른 말로 부호로 얘기하면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7m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차원, 2차원, 3차원 결국엔 점선면 같은 것들의 점선면 공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이 수2 그 미적분 과정에서는 뭐만 따질 거냐면 직선 운동에서만 볼 겁니다. 직선 위에 위치의 변화율만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인다, 좌우로 움직인다 이런 거 혹은 수직으로 왔다 갔다 높이만 변한다 이런 것들만 본다는 거죠. 미적분 2 가시면 평면해요. 대학교 넘어가시면 공간해요. 그 파리가 이렇게 쉐깅하고 날아가는 그 궤도 해요. 그거 있어요. 뭐 X라고 하는 애를 그 T에 대해서 식을 쓰고 Y라고 하는 애를 T에 대해서 식을 쓰면 이걸 매개 변수로 해가지고 미분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속력, 그러면 속도, 영어로 뭐라고 불러? 얘를 velocity라고 하죠. 그죠? velocity라고 할 거예요. 그럼 속력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스피드예요. 스피드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 아니라 그냥 시간에 따른 움직인 거리? 속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 움직인 거리를 속력이라고 해요. 시간에 따라 움직인 거리. 자,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를 갔다가 C로 갔다? C는 너무 멀어. 여기 5만큼 갔다가 2만큼 돌아왔어. 여기까지 걸리는데 걸린 시간이 총 7초가 걸렸대. 7초? 7초 너무 헷갈려. 3으로 하자. 계산하기 쉽게 3으로 합시다. 시간이 8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점은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평균 속도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에요. 왜? 위치의 변화율, 평균 변화율, 처음과 끝만 찍어서 변화율을 잡아보시면 그거는 2만큼 움직인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속력으로 치면 얘는 8초 동안 얼마만큼 움직인 거니까? 8m만큼 움직인 거니까 속력은 얼마? 초당 1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속도와 속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보통 자 다시 속도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속도를 이제 V로 보통 표현을 해요. velocity 앞글자를 타서 V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무슨 뜻이라고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축만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를 나타낼 때는 보통 시간에 따른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로 표현해요. 그래서 XT라고 해요. 이게 시간에 따른 위치예요. 그러면 X는 블라블라블라블 뭐 예를 들어 2t-4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
그거에 비해서 참고하시는 속력이라고 하는 애는 CF 잠깐 참고만 하세요. 속력이라고 하는 애는 절대값 V입니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방향성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 총거리를 뜻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럼 가속도는 뭘까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봐봐. 가속도라고 하는 건 얘랑 똑같아. 말만 바뀌어. 가속도, 가속력 아니에요. 가속도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얘도 뭘 가져요? 방향성을 가져요. 슈퍼맨이 있어.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와. 아, 우리 스파이더맨 같은 걸로, 아니야, 슈퍼맨으로 할게. 잘 모르나? 어쨌든, 슈퍼맨이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매다 꽂히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서, 끙! 하게 되면 이 비행기가 점점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비행기가 이쪽으로 가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얘는 가속도를 어느 방향으로 받고 있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받고 있는 거죠. 방향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속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뭐 이런 표현도 물리 시간에 봤을 거고요. 그래서 뭐 등가속도, 직선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럼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왜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방향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서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에요.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뭐야, 가속도 받는 게 계속 바뀌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이라고 해요. 예,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acceleration의 앞글자를 따서 보통 가속도는 A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근데 결국에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변화율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변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율 이건 거죠. 봐봐 속도가 예를 들어 t가 이렇게 될 때 시간 자체가 아니 위치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변화율이라는 건 뭐야? 기울기죠. 순간 변화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간 기울기가 될 수도 있고 그 평균 기울기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속도라고 했을 때 그 시간에서의 속도의 변화율을 뭐라고 부를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 굿잡, 오, 오, 점수들이 다 비슷비슷해지고 있어. 그래도 점수가 올라왔어.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그럼, 그럼. 지금 떨어진 사람 둘에 올라온 사람 둘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고만고만해지고 있어. 가운데로 모이고 있어. 난이도 계속 똑같이 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그 기울기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뭐 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미분하면. 그래서 결국엔 XT라고 하는 애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온다고.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가속도가 나온다고. 자, 그럴싸하게 바꿔볼까? 시간에 따른 X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다면 얘가 바로 V더라. 그 다음
속도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게 되면 얘가 액셀레이션이 되더라. 가속도가 되더라.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이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밖에 안 나올 겁니다. 뭐 구해라? 여기서의 순간 속도를 구해라. 이때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퀴즈. 어떤 애게 만약에 어떤 점이 여기로 쭉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라고 할 때 얘가 이 속도가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 형태를 띠는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얘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속도가 얼마인 구간이 생길까요? 0.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호가 바뀌는 순간, 즉 속도가 0인 구간이 생기겠죠. 어디에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속도가 얼마라고? 0이 되는 순간이라고. 순간 속도라고 하긴 하겠지만 순간 속도를 줄여서 그냥 속도라고 표현하긴 해요. 이제부터 여기는 요 단원에서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간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건 그냥 순간 가속도를 말하고요. 거기서 평균 가속도, 평균 속도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다 거기서 미분 때려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워? 어려워요? 헷갈려요? 끝났어요. 볼래? 자, 123페이지 한번 봐봐. 한번 읽어봅시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낙하 시간분의 낙하 거리. 그러니까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를 평균 속도라고 한다. 근데 이거 말고 뒤로 가면 시간의 증분이 0으로 점점 가게 되면 시간이 순간 속도를 뜻함을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124페이지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V라고 하는 속도는 dt분의 dx. 그죠? x가 ft라고 할 때, x가 ft라고 할 때, 좀 더 정리할까? 시간에 따른 위치가, 시가 점 P의 시간 T에 따른 위치에서의 위치 x가 어떠한 t에 대한 식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구한다고? v라고 하는 가속도는 x를 t에 대하여 미분하는 거. 그죠? 즉, 요 함수 미분한 거와 똑같고 가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미분한 것과 같다. 그죠? 그래서 뭐 v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표현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라서 미적분 저 위에 있는 거에서 표현하는 과정이어서 미적분 2에서 나오는 과정이어서 이렇게 더블 프라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사실 네 더블 프라임이 맞죠. 그래서 이제 얘를 참고 요거는 수투다 그 미적분 1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 F 더블 프라임 T예요. 사실은 두 번 미분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을까나? 그럼 거꾸로도 갈 수 있나? 이 미분하는 과정을 거꾸로 가면 가속도를 이용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나? 아니요.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아니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상수가 생겨서요. 그 상수값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초기 속도를 준다면 처음 속도를 주고 나서 즉 F0이라고 하는 그 F'0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라고 주어진다면 가속도에 따른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디로 바뀌었는지 그때가 얼마인지 확인은 가능한가? 그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않아? 지금 현재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를지라도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는 구할 수 있지 않아? 초기 속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이 교시에서 출발했는지 저기 달나라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아니면 화성에서 출발했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전혀 알 바 아니고 그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는 얼마만큼 변했는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뭘 보고? 속도를 보고. 초기 위치는 모르더라도 그 위치가 어디서부터는 모르지만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는지까지는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걸 거꾸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적분이고요. 초기 숫자를 주는 게 그 적분 상수까지 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마무리할 때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적분. 예, 다음 주 월요일날 부정적분, 그다음에 수요일에 정적분,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적분 활용. 그래서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 거의 하루에 한 단원씩밖에 안 할 거예요. 자, 봐봐봐. (8-1번) 지상 30m의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 한다면 2초 후의 속도 아프다. 2초 후의 속도라는 건 결국에 뭐야? 2초에서의 순간 속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위치 변화를 보고 뭐 하시면 돼요? 미분의 진짜 뭐 살려달래? 도와달래? 구해줘? 헬프 미요? 뭘 구하기는 뭘 구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뭘 물어봤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이 뭐야? 8-1번에 H래. 얘 뭐야? 위치죠. 위치예요. 높이는 위치죠. 위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의 식이 나온 겁니다. 25t 이게 시간에 대한 위치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2초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라고 하는 식은 뭐가 될 거고? 미분하면 25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1번 8-1번에 1번 돌을 던진 지 2초, 3초 후에 속도를 구하래. 2초 후는 2초 후에 2 집어넣으면 5 단위가 미터 퍼 세컨이에요. 3초 후는요 마이너스 5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방향성이 있으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2번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세요. 뭐부터 구해야 돼? 땅이 떨어질 때 위치는 0일 거야. 높이가 얼마인데? 위치가 높이잖아. 시간을 알아야죠. 시간을 알아야 속도를 구하지. 왜 그 속도 또한 뭐니까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테니까 t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어봐. 여기다 0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5t 더하기 30. 얘가 0이라고 놓으면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0이라서 t의 값은 뭐? 6 아니면 마이너스 1.
필요 없죠. 지우는 게 아니라 없애버려야죠. 필요 없죠. 우리는 백투더 퓨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혀가 꼬여. 과거를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과거 시간 필요 없고요. 6초. 떨어질 때까지 6초 걸렸답니다. V에다가 뭐 집어넣으라고요? 6 집어넣으라고요. 그럼 따라기 떨어질 때 속도는 얼마예요? T가 6일 때니까 60 마이너스 35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다음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하세요. 최고 높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찍고 내려오는 타이밍이야. 자, 방향을 바꿀 때 속도는 0이 된다. 다시 방향을 바꾸면 속도는 0이 된다. 다시 방향을 바꾸면 속도는 0이 된다. 속도는 0이 된다. 그럼 3번 속도가 0일 때가 얼마야? T가 2.5초죠. 그때 높이 H를 구하는 겁니다. H는요. 와! 더럽게 하기 싫어. 자, 2분의 5. 30 더하기 2분의 125 빼기 4분의 125. 4분의 125 더하기 4분의 120. 합 4분의 225. 4분의 200. 뭐야? 245. 내가 하기 싫. 자, 이렇게 했어. 다음. 돌이 떨어진 후부터, 돌을 던진 후로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세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 어디서부터? T가 0일 때, T가 0일 때의 위치. 얼마? 위치 32였고요. 땅에 떨어질 때는 몇 초였으니까? 6초였을 때. T가 6일 때 얼마가 돼요? 0이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 평균 속력이네요. 평균 속력이었어요. 평균 속력은 뭐라고? 절대값, 움직인 모든 거리를 다 합치는 거야. 아하. 예. 어디서부터 출발해서요? 30에서 출발하죠. 네. 잘 따라와야 돼. 30m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땅이에요. 자, 올라갔을 때 가장 높을 때가 몇 미터? 4분의 245m. 그러면 총 움직인 거리는 몇 초예요? 거리는 얼마예요? 245 더하기 125 한번 잠깐만 이게 30 더하기 2분의 125 하시면 되죠? 맞네? 30 더하기 2분의 125 이 하시면 되니까 185? 2분의 185m가 될 거예요. 움직인 거리가 2분의 185m 그리고 움직인 시간은 몇 초? 시간은 6초. 그래서 이 6으로 나누시면 어머나 저거 왜 안 나눠짐? 안 나눠지는 게 맞군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얼마? 12분의 185. 맞잖아. 이렇게 됩니다. 전체 움직인 거리분의 전체 움직인 그러니까 전체 움직인 시간분의 전체 움직인 거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속력이니까. 속력 속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과학 문제들 중에서는 얘가 훨씬 더 쉽죠. 과학 문제보다는. 얘가 좀 더 쉽죠. 그래서, 몇 분이야? 벌써 종칙 되냐? 15분까지니? 아, 오케이. 충분해. 2번 같은 경우에 그럼 해 마라. 아, 종초도 할 거야. 괜찮아. 자, 방향이 바뀌는 시간 t를 구하래. 자, 그럼 8-2번 해석해봐. 8-2번에 1번 해석만 해봐. 뭐 구하라는 얘기야? v가 0일 때의 시간을 물어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2번은 최대 속력을 구하래. 2번 최대 속력 구하래. 그럼 얘는 뭐 구하면 될까? 절대값 v를 해서 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v는 얼만데? v는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66이에요. 오케이. t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9인가? 오케이. 그럼 어디서부터? 2와 8을 지나고 여기가 5일 때 9라는 점이 나와요. 속도니까.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그럼 속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이 어디예요? 이게죠, 여기. 얘 꺾어서 올려야 되니까 어쨌든.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최대값 얼마? 9죠, 9. 여기 마이너스인데, 9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나머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8-3번 그래프 보고 해석하거나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 이런 것들도 다 순간 변화율 들어가면 다 뭐하라고? 미분. 넓이에 대한 시간에 대한 넓이의 순간 변화율 넓이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율 부피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 진짜로. 그래서 8-4, 8-5가 그걸로 하시면 된다고. 진짜로다가. 예. 그래서 속도가 속도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수업 끝이에요. 이 뒤에 있는 문제풀이는 쩔이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2번. 7번, 8번. 네, 쉬는 시간 드리고요. 쉬는 시간 끝난 이후에 오늘 시험에 대한 거 피드백 좀 하고 계백문 제가 안 봤으니까 계백문 좀 보고 그리고서 여러분들 그 할 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좀 고쳐라 이 나쁜 아이들아. 쉬었다 갈게요.